자, 이제 8강 단복수 단원입니다. 단복수 단원만 되면은 참 생각나는 가슴 아픈 추억이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도 심심찮게 사실은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 동사 이 단원의 제목이 지금 단복수잖아요. 그리고 단복수의 일치란 말이죠. 일치란 말이 뭐겠어요? 똑같이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수면 단수고 복수면 복수다. 근데 뭐와 뭐를 일치시키냐 하면은 주어랑 동사 사이에 단수면 단수를, 복수면 복수를, 그게 바로 단복수의 일치죠. 뭐 이번 단은 다 배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주어는 이제 명사죠. 예를 들어서 workers, 근로자, 일하는 사람. 자, 이거 단수라 그래요, 복수라 그래요? 당연히 단수죠. 다 아시죠? 야, 이거 모를 사람 없을 거예요. workers,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네요. 자, 다시 한번 두 개 다 써놓겠습니다. worker, 단수와 a worker, 그다음 workers, 근로자 한 명과 근로자들. 그 다음에 근로자가 당연히 뭐 하냐면 일합니다. 일하죠. 근로자들도 일하고 근로자 한 명도 일을 합니다. 자, 이게 이른바 주어고 여기가 동사잖아요. 그랬을 때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workers는 복수고 a worker는 단수인데 이런 걸로 단복수를 표시하잖아요. 주어인 명사에다가. 동사에도 그런 표시를 하는데 동사에도 그냥 work라고 쓸 때가 있고 works라고 쓸 때가 있다 이거죠. 두 개가 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복수 누구나 알 겁니다. 단수 복수. 이거는 단수 복수가 어떻게 돼요? 이게 단수예요. 이게 복수입니다. 그럼 일치를 시키라 그랬으니까 이건 어디랑? 단수니까 단수랑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 복수니까 복수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저의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뭐냐 하면은 아마 이 중에서도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지 뭐 지금 보니까 세보니까 어이구 1762명이라고 지금 카운터가 뜨네요. 이거 자동으로 다 계산되거든요. 자, 그런데 뭐냐 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 1762분이냐면은 저 선생님 미쳤다. 응? 저게 무슨 만점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맞은 강사냐, 미친 강사 아니냐. 나도 알겠다. 여기 워커스 S가 있으니까 워크스의 S 붙은 이렇게 가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1762분이 저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뭐냐 하면은 명사의 단복수는 다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동사의 단복수를 잘 모르시는데 동사의 S는 단수동사예요. 그 다음에 동사의 S가 없는 것은 복수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이쪽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S 있으니까 여기도 복수가 아니냐 이런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걸 좀 따로 생각하자. 따로. 저도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이 미워.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단복수 복수는 다 똑같이 쓰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걸 어쩌겠어요. 제 마음대로 바꿔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쓰는 걸 따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단복수 일치. 단수면 단수를, 복수면 복수를 하는데 누구랑 누구 사이에? 주어랑 동사 사이에. 다만 동사의 단복수를 좀 조심하자. 자, 그래서 일단 하나 마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사에다가 동사에 S를 붙이는 경우, 동사에 S를 붙일 때 언제 붙이냐 하면은 동사에 S는 언제 붙이냐면 즉 동사에 S는 뭐라고요? 단수 동사라는 건데 단수 동사는 언제 쓰겠습니까? 단수 동사는 주어가 단수여야 쓰죠.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좀 더 세밀히 얘기하면 3인칭 단수 그다음에 현재. 자, 따라해 봅니다. 3인칭 단수 현재. 3인칭 단수 현재.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다 충족될 때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3인칭이라는 얘기는 1인칭과 2인칭과 대비되는 얘기인데 1인칭은 나고요. 2인칭은 너입니다. 나와 너를 뺀 사람은 다 3인칭이야. 자, 직원은 저 일하는 사람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저 사람이란 말이에요. 3인칭. 맞죠? 그러니까 조심할 건 여러분이 나는 한 명이고 너도 한 명이지만 나도 한 명이고 너도 한 명이지만 나나 너인 경우는 1인칭, 2인칭인 경우는 동사에다가 S를 붙이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3인칭에만 붙여요. 3인칭에만. 주먹을 너무 심하게 떨었나요? 자, 꼭 좀 기억하라고. 제발 좀 기억하라고. 3인칭에만. 제발 이런 소리. 선생님 주어가 유인데 한 명인데 너 한 명인데 왜 S를 안 붙입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3인칭일 때만 S를 붙인다. 그 다음
아무리 3인칭이라도 자 workers는 3인칭이긴 3인칭인데 여러 명이란 말이죠. 그럼 s를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수여야만 붙입니다. 복수일 때는 안 붙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일하다, worked, 일했다, 과거 시제인데 아무리 a worker, 직원 한 명이 일했다라고 해더라도 여기는 3인칭 단수래도 과거 시제일 때 worked라고 봤어요?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에만 붙이는 거지 과거 시제나 뭐 다른 시제 때는 안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뭐 하나, 두 개만 만족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세 개가 동시에 만족될 때만 사용하는 것이 동사의 S입니다. 이 점을 제발 명심하고 3인칭 단수, 현재 명심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거 모르면 정말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쩌면 이 중에는 좀 어른이 되셔서 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저보다 어리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엄마 동사에 이제 영어를 좀 공부한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동사에 S 붙이는 게 뭐야? 그러면 와! 아빠한테 물어봐!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좀 알려줘요.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알려주라고. 응? 좋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일 때 초등학생 아이들 한 3명 모아놓고서 회화로 과외를 했었어요. 네.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과외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쯤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주 똑똑한 아이가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 제가 알려주는 쫙쫙 빨아먹는 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너무 잘 받아들여갖고 제가 정말 그 아이는 공부를 가르치기가 참 좋았는데 어느 날 그 아이 집에 갔더니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 메아리가 영어로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메아리는 영어로 에코라고 합니다. 에코. 그래서 제가 에코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딴 거라 그러시던데 그래서 뭐 영어 단어가 한두 개겠습니까? 뭐 다른 단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다른 단어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 어머니는 뭐라 그러셨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마운틴 틴틴 어머니가 이러셨다고. 마운틴 틴틴 산을 이용해서 메아리로 이 어머니의 그 재기발랄함이라든지 재치가 구단이 넘으시는 분이신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 스폰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아이에게 마운틴 틴틴 그러지 마시고 동사 S 참 간단한 얘기지만 이거 모르면 되게 창피한 얘기거든요. 에코는 솔직히 모를 수도 있어. 우리 메아리가 에코다라고 답이 딱 나오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건 모르면 창피한 거거든요. 구구단을 모르는 정도로 창피한 거거든요. 7, 8이 모르잖아. 창피하잖아요. 네, 공부하시고요. 동사에 S 붙이는 거 모르는 것만큼이나 창피한 일입니다. 알겠죠? 명심하시고 자 단복수 단원 이제 드디어 비법 1번 시작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비법 1번입니다. 제일 중요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아주 좋은 방법인데 자 주어에 밑줄가 있고 이제 빈칸이 밑줄 자리 그랬을 때 ABC의 주어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는 명사류 생각해야 됩니다. 명사류는 뭐뭐뭐 있다고요? 지겹죠? 그래도 잘 기억 안 날걸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입니다. 그 중에서요, 조심할 거는 이 명사나 대명사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제대로 안 배우면은 괜히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나중에 공부 또 해야 돼. 한꺼번에 제대로 알죠. 자, 명사, 대명사, 그 다음 동명사, 투부정사, 마지막으로 명사절. 이게 명사류가 ABC 중에서 이런 것 중에 하나만 답이지 다른 건 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으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명사류를 골라야 된다. ABC 중에 이걸 골라야 돼. 두 번째는 단복수를 따지는데 그 단복수는 뭐를 보면 결정돼? 다른 거 뭐 해석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동사가 나올 거예요. 이 사이에 뭐 수식어권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이걸 꾸미거나 이걸 꾸미거나 하는 수식어권도 있지만 빼고 동사를 찾았을 때 얘가 단수면 단수 써야 되고 복수면 복수 써야죠. 그래서 단복수를 확인하되 동사를 보라는 거야. 동사를 보라. 동사를 잘 봐라. 그래서 단복수를 일치시키라 이거죠. 일치시키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명사절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단수 취급입니다. ing나 투부정사나 what-has-been, that-has-been가 주어가 되는데 좀 길죠. 얘네들이 주어가 되면 단수예요. 알겠죠? 단어가 여러 개라고 해서 복수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는 각각 단복수가 다 되죠. 그때 그거를 얘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주어의 밑줄가 있으면 일단 명사류 고르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봐갖고 동사랑 단수 복수를 연결하되 또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자. 주어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요 동사 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동사. 자, 동사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기 예전에 1과에서 아마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과, 2과 그때 주어 동사 막 했잖아요. 그때 이 동사 부분을 보시면 제일 먼저는 제가 늘 뭘 따지라 그랬었냐면은 이른바 그 정동사냐 준동사냐를 따지라 그래요. 일단 정동사, 진짜 동사야 돼. 다른 동사 안 됩니다. 진짜 동사. 자, 정동사인 경우 뭐 따지라 그랬어요, 제가? 제일 먼저 단복수 따지고,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능동수동 따지고, 마지막으로 시제 따지라 그랬었죠? 그래서 요걸 따져주는데, 그 중에서 요 단복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랑 결정? 해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앞에 있는 주어랑 단수 복수를 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법 1번 좀 복잡하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주어의 밑줄가 있으면 동사를 보고, 동사의 밑줄가 있으면 주어를 보는데, 보래니까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에서는 이런 걸 따져주고 동사에선 이런 걸 좀 따져주라는 겁니다. 잘 필기 하십시오. 그 다음 비법 2번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방금 1번에서 제가 뭐라 했죠? 주어의 밑줄가 있으면 동사를 보고 동사의 밑줄가 있으면 주어를 봐라 라는 얘기를 좀 장황하게 중요한 얘기들 많이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 알아요 선생님. 저도 아는데 문제는 저는 S의 밑줄 동사를 보라는데 도대체 주어가 어디 있는지 동사를 어디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만약에 두 단어만 있으면 못 찾을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다 찾겠죠. 근데 왜 그렇게 찾기가 어렵냐? 가운데 뭔 말이 자꾸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어랑 동사 사이에 쓸모가 없는 이른바 수식어 쓸모없는 말들을 좀 빼내줄 줄을 알아야지 SV가 잘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수식 없고 빼내자, 쓸모없는 것 좀 빼버리자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수식 없고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용사류와 부사류라는 거 얘는 당연히 얘를 꾸미죠. 또 얘는 얘를 꾸미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빼내기 힘든 것들이 이 형용사, 부사 한번 딱 보면 부사 빼버리면 되니까. 그죠? 자, 부사류 그냥 부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명구도 말합니다. 같이 빼는 거예요. 쓸모없는 말들 빼냅니다. 자, 형용사류는요. 형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ing, pp, 투부정사 같은 이른바 준동사들도 다 형용사로서 싹 빼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명구도 형용사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빼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관계사절이라고 있어요. 자, 이른바 후나 위치 같은 것들인데 누차 얘기하지만 관계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에 속합니다. 네, 별거 없고 후나 위치 나오면 그 앞에 선행명사 사람이나 사물 이런 거 꾸며주잖아요. 네,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쓸모없어서 빼버리는 건데 이런 게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 혹은 두 개, 세 개도 들어가요. 그거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SV가 착 보여가지고 단복수를 쭉 연결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뭐 형용사나 ing나 pp 이런 건 다들 뭐 웬만치 뺄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게 관계사절 빼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절을 잘 빼내는데 자, 세 번째 요령 볼까요? 세 번째 보시면 관계사절을 잘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요. 관계사절을 빼내보자. 관계사절 빼내기. 자, 첫 번째 방법은 앞에 선행명사 있고 그 다음에 후나 휘치 같은 내지는 후나 휘치나 대과 같은 관계대명사들이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그죠? 예, 웬만해서 아마 지금까지 강의 보면서 빨간색 잘 못 봤을 거예요. 이거 비싼 거라 제가 잘 아껴 쓰고 안 쓰는데 자, 명사 다음에 관계사 있으면 가로 묶습니다. 일단 묶어요. 손을 절대 놓지 마요. 응? 해갖고 가다 보면 동사가 하나 있을 거예요. 또 가다 보면 동사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V1, V2라고 하는데 V2 바로 앞까지를 묶어서 요거는 여기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니까 그냥 쑥 빼버리고 실제 SV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관계사절을 빼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형용사절, 수식절이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네, 빼내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후만 그런 건 아니에요. which나 tha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명사 다음에 이 후 말고 whom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직 안 배워서 좀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주격이라고 그러고 목적격이라고 그러는데 자, whom 말고도 which도 목적격이 있고요. that도 목적격인데 그 다음에 역시
그 다음에 V1 나올 것이고 V2 나올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사 있으니까 묶고 V1 지나서 V2 앞에서 끊고 수식해서 빼내버리고 실제 SV는 이렇게 간다는 거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 다만 뭐가 좀 달라서 2번이라 그랬냐면 이 관계사 이른바 무슨 격이요? 목적격은 이렇게 눈에 보여도 되는데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슬쩍 지워볼게요. 대충. 네. 있을 때도 있는데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있다라고 믿어야 돼. 응?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응? 네, 믿으십시오. 없지만 있다라고.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라고. 그 증거가 어떻게 되냐면 명사 다음에 SV면 관계사가 있다라고 믿어야 돼. 이게 참 안 보인다는 걸 믿는다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 참 힘든 일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좀 믿으세요. 명사 다음에 SV면 분명히 관계사가 있어. 있다 치고 묶어서 빼내는 거야. 근데 이게 들을 때는 근데 막상 자기가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직접 묶어서 빼내고 이거 손으로 자꾸 해봐야 돼요. 이 손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요 대학생 때 동아리 과도 영어였지만 동아리도 영어 동아리를 했는데 저희 동아리가 굉장히 가혹하게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이런 거 관계사 나왔는데 가로 묶어갖고 빼내고 표시하고 이렇게 밑줄 수도 없이 하는 거지만 안 하면 선배들한테 무지하게 혼났어. 사전 집어 던집니다. 그따구로 하려면 나가버리라고. 너는 우리 동아리에서 있을 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영어 못한다고 나가버리래. 대명사 대이 나왔는데 그걸 그들 이렇게 번역했다? 바로 때려요. 찾아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 찾아갖고 그대로 그 단어 찾아갖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주 가혹하게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전혀 저는 그분들에 대한 원망이 없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들에게 너무 열심히 배워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하면 제가 여기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 하도 훈련받았고 지금 LC를 들어도 청취를 해도 관계대명사 나오면 머릿속에서 가로 쳐지고 V1 지나서 V2 앞에서 가로 끊고 빼내고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너무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잘할 수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한 7, 800점 돼도 이거 잘 못해 2번.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자,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이게 안 보여도 SV 나오면 관계사 있다 치고 빼내자고요. 그래서 관계사절 빼고 SV 맞추는 단복수 맞추는 방법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세 번째 요령이었어요.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보죠. 우리 방금 관계대명사 얘기했는데 보너스를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앞에 지금 선행명사 있고 관계사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는 얘기했죠? 하여튼 가로치고선 V1 지나서 V2 해가지고 이렇게 빼내자. 이 얘기 방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너스는 뭐냐면은 실제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얘도 일단은 정동사야 돼. 이것도 정동사야 됩니다. 자, 정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가 필요하다 했죠? 이게 접속사예요. WH는 다 접속사입니다. 자, 정동사. 그 다음 정동사면 단복수 맞추라 그랬죠? 이것도 단복수 맞추. 그 다음 능동수동. 마지막 시제. 다 그대로 이것도 그렇고 다 해야 되는데 자, 이거의 단복수는 누구랑 맞추면 저 앞에 있는 명사랑 맞추는 거 다 얘기했죠? 그런데 요거의 단복수는 어디다 맞추냐 하면은 두 가지. 지금 단복수 단어니까 단복수에 집중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 방식인데 명사 다음에 이 후나 which나 혹은 대가 같은 단어들이 관계대명사들이 나오고 V1 했을 때 이 V1은 앞에 있는 선행명사랑 맞춥니다. 근데 제발 오해하지 말 것은 선행명사랑 맞추는 거예요. 주어랑 맞추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명사는 지금처럼 같은 경우는 주어가 되지만 때로는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목적어인 거거든요. 이때 주어랑 단복수 맞추면 안 돼요. 선행명사입니다. 선행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알겠죠? 얘랑 단복수를 맞추는 거예요. 얘랑. 이거랑 관련이 없어요. 얘는 때에 따라 주어일 때도 있고 목적어일 때도 문장 따라 달라지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관계사의 바로 앞에 있는 명사랑 맞춰서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를 맞춰줍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말고 명사 다음에 물론 또 역시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는 이거 다음에 관계사가 있고요. 이런 관계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동사가 아니라 SV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관계사 목적격인 경우인데 이건 주격인 경우고 자 목적격인 경우에는 이거를 이것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명사랑 맞추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주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랑 맞춥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선행명사, 관계사절 빼내는 연습 충분히 해서 SV 단복수 맞추는 연습 좀 해주고요. 물론 이게 S일 때 하는 짓이죠. 이게 목적어라면 동사는 안 나올 테니까 그때는 뭐 단복수 문제로 나오진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관계사 속에 이 V1이라고 하는 얘도 진짜 동사 정동사라는 점 잊지 말고요. 걔도 단복수 맞추는데 관계사 주격일 땐 선행명사랑 관계사 목적격일 땐 바로 앞에 주어랑 맞춘다는 것까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자, 그 다음 계속 이어보는데요. 상관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네. 뭡니까? 상관접속사. 일단은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보스 A and B. A와 B 둘 다 모두. A와 B 둘 다 모두. 그 다음 또 뭐, between A and B도 있고요. A와 B 사이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그 다음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 다음에 이거 동의어로 B야, but 근데 그러나 A는 아니야. 라고 B, but 그러나 not A, A는 아니야. 이런 수거도 있습니다. 동의어예요. 이거 좀 기억해두세요. 특히 요새는 not A, but B보다는 이 but 더 잘 나오는 추세니까 기억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뭐 유명한 건데 not only A, A뿐만 아니라 또한 B도 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때 also는 생략해. 다른 건 생략하면 안 됩니다. also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또 이거의 동의어로 B를 앞으로 확 뺀 다음에 B as well as A 해석은 똑같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렇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ither A or B 하면 A 혹은 B란 뜻이고요. 여기다 not이라는 의미의 N자를 넣어서 neither E자예요. neither A nor 여기도 N자 넣었죠. neither A nor B 하면 A도 B도 아니다 라는 표현이 생겨납니다. 뭐 그 밖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whether A와 B에서 A이거나 혹은 A이든 혹은 B이든 이런 표현이 생겨나요. 자, 이런 것들을 상관접수하는데 왜 상관접수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가운데 들어있는 핵심 단어들이 자, 여기 and 있죠. 그 다음에 not A but B의 but 그 다음에 여기도 but이 있네요. 그 다음에 or 자, 가만히 보니까 and but or예요. and but or and but or들을 접속사라고 하죠. 그런데 혼자 있는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 뭔가 짝꿍이 된 접속사다 해서 이거를 상관,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 상관 접속사라고 그렇게 명명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시험의 포인트 1번이 상관 접속사다 보니까 이 짝꿍을 맞춰주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짝꿍을 맞춰주는 그 연습이 필요해요. 이런 걸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돼지 코, 돼지 꼬리라고 얘기할게요. 뭐냐면 자, 이 동물에 어울리는 뒷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뭐 할까요? 3번.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런 거. 자. 했을 때 이거에 어울리는 거는 돼지꼬리 땡땡 이거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돼지 코를 보여주면 꼬랑지를 잡아주고 돼지 꼬랑지 보여주면 돼지 코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빈칸 넣기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수거를 정확히 외우자. 왜냐하면 상관 접속사다 보니까 그걸 시험에 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뭐 수거 외우는 단어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무슨 단어 나고 있어요? 단복수 하잖아요. 그래서 단복수 따져주는 게 나오는데 물론 이 단어들이 문장의 주어일 경우에 단복수 따집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면은 단복수의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해석을 하면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해석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스 A and B는 A와 B 둘 다 모두래니까 둘 다 중요하죠. 해석을 해보니까 둘 다 중요해. A와 B 둘 다 모두. 따라서 주어를 두 개로 다 삼다 보니까 주어가 최소한 두 개야. 따라서 동사는 무조건 복수동사를 씁니다. 복수동사. 두 개니까. 알겠죠? 보스가 없어도 A and B여도 그래도 복수입니다. 이거 단수든 복수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복수동사를 쓰란 얘기예요. 그 다음 between A and B는 이거는 부사구기 때문에 단복수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돼지꼬리 수고로만 나오는 거예요. 단복수는 시험에 안 내요. 그 다음 not A but B는 해석해보면 A가 아니고 B다. 어느 게 중요해요? A가 아니고 B다. 그러죠. B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해석을 해보니까 A는 별로 안 중요한데 B가 중요하다 해서 B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를 B에다가 맞춰주는 습성이 생깁니다. 그죠? B가 중요한 해석법. 해석을 해보니까 뭐가 중요하더라. 자, not only but also B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볼까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하면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영어 한다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지금 스페인어 한다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지가 영어 강사는 당연한데 스페인어까지 한다라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사실 영어를 전공도 했지만 영어 말고도 뭐 영어, 독일어, 라틴어 또 스페인어까지 해서 이 서양 언어들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스페인어 한마디 재밌는 속담이 있어서 우리나라 속담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똥이 미스 스페인이 들어와 스페인이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똥이 미스 스페인이 들어와 스페인이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똥이 미스 스페인이 들어와 스페인이지. 거짓말이었어요. 자, 스페인어 못합니다. 우리말이죠. 다시 돌려 들어보면 잘 들어보면 우리말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로니 버돌수비에서는 해석을 해보니까 어디가 중요하다?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도 해서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B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를 B에 맞추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여기가 중요한데 동사는 여기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A랑 아무 관련 없이 저기 멀리 있는 B랑 해가지고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를 저 B에만. 이게 바로 해석법이에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요 아래 이 세 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자, 요것들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이거나 혹은 B이거나 하니까 A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B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확실히 결판이 안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동사는 여기 있는데 이게 주어인지 이게 주어인지 잘 알게 해석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 그냥 대충 그냥 동사랑 그 까이 거 대충 동사랑 가까이 있는 이놈이랑 맞춰주자. 동사랑 가까이. 이거를 이른바 가까운 놈이랑 일치한다 해서 근자일치법이라고 이름을 한번 줘봤습니다. 근자일치법. 모를 때, 어쩔 수 없을 때, 체념과 한의 문화. 잘 모를 때 그냥 B에 단수면 단수 복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니까 어느 게 좋은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B에다가 단수 복수를 맞춰주는 근자일치법에 해당. 자, 결론은 and는 복수 취급을 하는 습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but은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니까 뒤에가 중요해서 뒤에 맞추는 습성이 있고요. 해석법이죠. 그 다음에 오아들은 앞에 거 B, A인지 B인지 잘 알 수 없으니까 근자일치법으로 뒤에 맞춘다. 오아인 경우가 근자일치법입니다. 그냥 막 외우지 말고 그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상관 접속사들은 첫 번째는 수거 자료여라, 두 번째는 단복수 하는데 해석으로 하는 방법과 또 근자일치법이라 해서 뒤에 거랑 맞춰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제가 미리 시간을 좀 아끼고자 미리 써놨는데 어떤 단어들은요. 이 단어 요거 때문에 단수구나, 요거 때문에 복수구나 그걸 알려준 아주 소중한 힌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어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위에 줄과 아래 줄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자고요. 자, 어나운은 당연히 하나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 위에 단어, 요거는 어나운 다음에는 단수 명사를 쓰는 게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더라는 단어는요. 더는 뒤에 단수되고 복수도 됩니다. 심지어는 아직 안 배웠지만 가산, 불가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불가산 명사도 써도 돼요. 근데 불가산은 단수밖에 없는데 불가산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는 얘는 개념이 없는 애야. 이보다 더 개념이 없을 수는 없어. 더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얘는 단복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괜히 선생님 더 다음에 단수 아닙니까? 더 다음에 복수 아닙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하니까 단복수 따질 수 없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어나더에 보면은 여기 하나라는 언이 붙어 있죠? 따라서 어나더 다음에도 역시 단수가 어울립니다. 그냥 자, 어나더. 내가 이 친구한테 뭐 먹을 거 하나 줬어. 근데 먹어보면 맛있어. 나도 하나 달라는 얘기죠. 나도 하나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another. 자, 그래서 단수 씁니다. 근데 하나라는 의미의 언이 떨어진 other는 뒤에 복수를 쓰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another와 other를 좀 구분을 해주시되 another는 반드시 단수, other는 복수, 그 다음에 불가산도 됩니다. other는 불가산. 근데 불가산은 단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불가산을 안 배웠지만 제가 좀 있으면 몇 강 지나면은 불가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일단 필기는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이 little과 much가 있는데 요거 아래랑 비교해보세요. little도 조금이고 few도 조금이고요. much는 많은, many도 많은. 뜻은 다 같죠. 근데 little이나 much는 반드시 불가산만 쓰는 겁니다.
근데 불가사는 단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불가사는 단수밖에 없어. 원래 단수다 복수다 하는 얘기도 사실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단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단수란 말을 쓰면 좀 창피하긴 합니다. 불가산. 그 다음에 few나 many 다음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few와 many. 뜻은 같지만 다르다. 조심하자고요. 심지어는 변화해서 little 이게 변화해서 less 더 적은 그다음에 least 가장 적은 이렇게 이른바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이렇게 변해도 불가산. 또 few도 fewer나 fewist로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으로 변해도 그래도 역시 복수. 그래서 이 단어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별표입니다. every와 each는 모든 또 각각 모든 학생들 또 각각의 학생들 그래서 우리말로는 꼭 복수 같은 개념이잖아요. 복수 죽었어. 근데 every와 each는 단수랑 쓴다는 점에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복수 쓰면 안 돼요. 네. 복수해버릴 거예요. 네. 자, 보스하고 세브럴이 있네요. 이 보스는 둘 다 하니까 당연히 뒤에는 둘을 의미하는 복수가 와야 돼요. 세브럴은 여러 개란 뜻이니까 역시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에브리와 이치는 단수, 보스와 세브럴은 복수랑 쓴다. 기억합시다. 그 다음 this, that, 그 다음 these, those 서로 좀 구분해서 보시면은 this, that은 이거 하나, that은 저거 하나, these는 이것들, those는 저것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is나 that은 단수, these나 those는 꼭 복수가 온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either나 neither, 여기도 either, 여기도 either인데 either는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둘이란 얘기예요, 하나란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하나죠. 그래서 either 다음에 단수입니다. neither에도 either 들어있죠? 이것도 하나입니다. 단수. 뜻은 좀 달라요. either는 둘 중에 하나, neither는 둘 중에 한 개조차, 이놈조차도 아니다. 어쨌든 하나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랑 딱 반대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various랑 또 동의어로 a variety of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의어예요. 다양한, 많은. 그래서 다양하니까 뒤에 복수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5번째, 6번째 비법 단복수의 규칙인데 어떤 단어들은 단수 혹은 불가산도 있었어요. 잘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들은 복수만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몇 가지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양쪽에 다 쓰는 것도 있긴 해요. 뭐냐면은 자 아까 many나 much는 서로 많은이라는 뜻은 같은데 단수 복수 불가산과 복수가 갈라진다 했죠? 근데 그거랑 동의어인 a lot of 많은 또 lots of 그다음에 plenty of 자 이게 다 많은이라는 뜻인데 얘네들은 뒤에 복수도 되고 불가산도 됩니다. 근데 뭐는 안 되냐면 단수는 안 돼요. 자, a lot of, lots of 요거 좀 조심해야겠군요. 그 다음에 또 자, many나 much의 비교급이 있는데 more, 더 많은, most, 가장 많은 이런 뜻이 있는데 자, many, much는 분명히 구분이 있는데 그거의 비교급, 최상급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more 다음에 혹은 most 다음에는 복수나 불가산이 다 돼요. 왜냐하면 many, much의 개념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 그 단어들 또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 되는 거죠? 복수와 불가산. more와 most 다 된다. 그 다음 다 되는 게 또 있어? all, 모든 이 단어 보통 all 다음에 복수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복수와 불가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all, more, most, a lot of, lots of, plenty of 얘네들은 불가산과 복수가 다 되고 단수는 안 되는 단어로 그렇게 싹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some과 any가 있어요. 약간이란 뜻이죠. 이 단어는 단수, 복수, 불가산 세 개가 다 돼. 단수, 복수, 불가산 세 개가 다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역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비법 갑니다. 자, 이 단복수도 참 이렇게 따져보니까 참 복잡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쉬운, 참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영어는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자꾸 공부 듣고 또 자기가 써보고 문제 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난 머리가 나쁜 거야, 난 안 되는 거야 봐, 뭐 이렇게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하세요. 아직 조금 더 안 해서 그래. 알겠죠? 네, 누구나 IQ는 다 비슷비슷해요. 다들 150 비슷 왔다 갔다 하잖아요. 150. 그래서 네, 나이 어차피 뭐 100, 120, 120이나 100이나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 없습니다.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 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할 건 a number of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man이랑 같은, 뭐 전혀 숫자 이런 뜻이 아니라 man이랑 같습니다. 아까 man이 다음에 우리가 복수명사 오고 복수동사 온다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number of가 동의어기 때문에 많은이란 숫자 이런 게 아니라 많은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 옵니다. 수고로 외워야 돼요. 자, 이때 조심할 거, 때문에 단수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 다음에 단수는 이미 왔어, 넘버스가 아니잖아. 그래서 됐고, number of가 man이니까 복수 쓴다 이거죠. 그러나 이거 말고 더 number o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전혀 뜻이 달라. 이건 많은, 이건 뭐의 숫자, 누구의 숫자. 자, 생각해 볼까요? 이 강의를 듣는, 저의 동영상 강의를 듣는 학생의 숫자예요, 학생들의 숫자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당연히 학생들의 숫자죠. 복수명사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빈칸 넣기. 자, 그런데 주어는 얘입니까? 학생들의 수가 하면은, 자, 전명구는 빠지고, 전명구가 주어가 되는 건 없거든요. 얘가 주어다 보니까 넘버스가 아니잖아. 넘버잖아. 그러니까 단수동사인데 이때 요놈과 착각하지 말라는 거. 알겠죠? 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걸 좀 구분하자. a number of는 복수, the number of 다음에 복수 명사까지는 똑같아요. 동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포인트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강조하자면, 자, one of the, 일단 외우세요. 따라할까요? one of the. 자, 이때 역시 학생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학생들 중에죠. 그래서 복수 명사인데 역시 전명구는 빠지다 보니까 one에 맞추어서 단수 동사를 쓰더라. 헷갈리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ne 말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several이나 혹은 few 같이 복수를 뜻하는 말들 역시, 자, 학생들 중에 몇 명, 학생들 중에 소수. 자, 그러면 역시 복수 명사가 어울린다는 건 알아야죠. 전명구 빠지는데 요번엔 이쪽이랑 단복수 맞추는데 대신에 아까 one은 단수라서 단수였지만 several이나 few는 이 자체가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동사를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여기 어렵습니다. 잘 보십시오. 부분명사라고 합니다. 부분명사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뒤에 보면 어부가 뭐뭐의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대부분, 학생들의 나머지, 학생들의 절반, 학생들의 일부분, 학생들의 대다수, 학생들의 30%.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전체 명사. 그 전체 중에 뭐뭐의, 전체 중의 일부분을 나타내. 그래서 이 단어들을 부분명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로는 사과 하나의 절반일 수도 있지만 사과 박스에 있는 그 여러 개 중에 절반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전체 명사 이 부분은 단수인 경우도 있고 또 복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낌은 어떻죠? 사과 한 개의 절반이라 그러면 반쪽이니까 단수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과 10개 중에 절반이라 그러면 그때는 복수 같은, 5개니까 복수 같은 느낌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느낌상은 알겠지만 이 단어들 자체에는 한 개의 반도 하프고 10개의 반도 하프지 하프스라고 S가 없어. 다 그래. 1%도 퍼센트고 10%도 퍼센트지 S가 안 붙어요. 다 S가 안 붙어. 그러면 실제는 전명구는 빠지고 이쪽이 주어라고 원래는 그렇게 쳐야 되는데 이 단어들이 단복수를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복수 동사를 우리가 정하기가 어려워. 저 단어를 보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까운 쪽에 맞추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원래는 보통은 저 앞쪽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를 이쪽에 맞추는 근자일치법이 생겨납니다. 알겠죠? 부분명사는 근자일치법. 이 단어들을 봐둬야 돼. 이 단어들 그렇게 푸는 단어들.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either란 단어 있습니다. 그다음 neither란 단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each란 단어 있습니다. one이란 단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역시 이렇게 of 혹은 더 붙였을 때, 자, either는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 둘 중의 하나에서 둘을 지칭하는 복수명사가 오겠죠. 또 neither도 둘 중에 한 명도 아니다. 또 학생들 중에 각각, 학생들 중에 하나 해서 복수명사 썼습니다. 그런데 주어는 이쪽이잖아요. 근데 아까 봤지만 either, neither, each, one은 다 단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수 동사를 썼죠. 그런데 여기서 어부더가 있을 땐 그런데 어부더가 빠지면 그러면 이게 바로 효력을 일러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either, neither, each, one은 단수랑 놀기 때문에 단수 명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동사는 그대로 이거에 의해서 단수 동사로 간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시겠어요? 이 어부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사는 변함이 없지만 명사 부분이 바뀝니다. 이런 건 참 헷갈리는 노릇이죠. 자, 그래서 비법 이제 7번까지 우리 정리를 한 것이고 마지막 비법은 이제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자, 마지막 8번은요. 8-1번이죠. There is there라, there is there. 뭐뭐가 있다죠? 일용식 구문이에요. 이거 단복수는 뒤쪽에 명사가 주어니까 걔에 맞추는 거죠. 원래 단복수는 주어랑 따지잖아요. 걔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단복수는 주어를 앞을 보는데 이건 뒤를 보니까 좀 특이해서 외우자 이거고요. 자, 2번은 학문명, 예를 들어 mathematics, 또 economics 하는 끝에가 ICS로 끝난 학문명들은 그 S가 복수라 붙은 게 아니라 원래 단어가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S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단수동사 씁니다. 특이하죠?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앞에 관사, 어나더를 안 쓴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랍니까? 대칭형 명사라고 있어요. 글래시스, 안경 이런 것들인데 자, 분명히 글래스는 유리고 글래시스는 안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끼고 있는 안경이 지금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my glass가 아니라 my glasses고 그 다음에 하나 끼고 있어도 my glasses are라고 쓴다는 거. 그래서 대칭형 명사들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은 단수 취급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5번째죠. 원래 단복수는 주어랑 동사 사이의 단복수 일치인데 대명사도요. 대명사는 앞에 어떤 명사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사가 단수면 단수대명사 is를 쓰는 거고 여러 개면 the를 쓰는 거란 말이야. 대명사에도 단복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만 단복수가 아니라 대명사에도 단복수의 일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 강만에 이 단복수의 일치 단어를 끝낼 수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앞에까지 7강까지를 수업을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앞에서 들은 그 파워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수업 듣기 잘했구나. 내가 앞으로 영어 실력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기쁨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점점 알아듣는 게 많아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복습 한번 잘 마무리 지시고 그 다음 과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